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롭고 번성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의 경제 위기는 폭풍우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해가 뜨는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다릅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경제가 정치를 무너뜨리고 그 정치가 다시 국가 간의 전쟁을 불러오며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소용돌이, 즉 둠 루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석학 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2026년 혼돈이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루프를 스스로 깨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이 거대한 파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파헤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통찰을 던진 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누구일까요? 그는 코넬대 교수이자 전 IMF 중국 담당 국장으로 이미 달러의 덫을 통해 달러 패권의 역설을 정확히 마친 석학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조차 그의 통찰을 깊이 있게 인정했죠. 프라사드 교수가 설명하는 과거의 위기는 충격, 대응, 회복이라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둠 루프는 다릅니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이 국제 협력을 파괴하여 더 큰 경제 충격을 부릅니다. 이제 시스템 그 자체가 스스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가동하는 엔진은 바로 파괴적 삼각구도입니다. 경제, 정치, 지정학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를 파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불평등과 자본의 불안정성이 심화됩니다. 이것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단기주의를 자극하죠. 정치적 혼란은 다시 국가 간의 지정학적 대립으로 이어져 제재를 무기화합니다. 과거에는 이 세 요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세계를 안정시켰지만 이제는 서로의 불안정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 삼각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며 시스템 전체를 태워버리는 구조, 이것이 바로 둠 루프의 실체입니다. 둠 루프의 첫 번째 축인 경제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계화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전 세계 GDP는 확실히 성장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선진국 중산층의 몰락과 제조업 공동화라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은 세계화를 기회가 아닌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흥국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급격한 자본 정지를 경험하며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중에게 정치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분노의 배출구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 거짓 포퓰리즘의 득세입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기술 변화나 자본 변동성 같은 복잡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민자나 외국 기업 같은 직관적인 적을 찾아내 비난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죠.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보호무역이나 보조금 살포 같은 단기 부양책을 남발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둠 루프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축은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한때 우리는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호 의존성은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역 제재, 금융 차단, 공급망 단절이 일상적인 외교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IMF와 WTO 같은 국제 기구들은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화한 경제 현실, 특히 신흥국의 부상을 반영하지 못해 정당성을 잃었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능마저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효율성보다는 국가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교란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위험한 결합이 세계를 각자 도생의 정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축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피드백 루프를 완성하는지 보십시오. 선진국 내의 질업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으며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국제 국한에서 탈퇴하며 타국을 제재하죠. 이러한 지정학적 보복은 공급망 비용을 높여 물가를 폭등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대중은 더욱 극단적인 정치를 부르게 됩니다. 각 국가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즉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지만 집합적으로는 모두가 망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닫힌 루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며 끝이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이제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같은 기술 봉쇄는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가 부르는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대화합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노동력은 잉여화되죠. 이것은 둠루프의 시작점인 경제적 불만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속 페달은 금융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가 위태로워도 위기 시에는 모든 투자자가 다시 달러, 즉 미국채로 도망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안전자산의 역설 때문에 미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껏 돈을 씁니다. 이것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왜곡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핀테크와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신흥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무력화되고 금융 취약성은 더욱 커집니다. 기술의 편리함이 오히려 신흥국의 경제적 방어막을 허물어뜨리는 디지털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 중심의 단국 체제가 끝나고 다국 체제가 오면 세계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사드 교수는 그것이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는 것은 안정한 다국 체제가 아니라 규칙이 완전히 사라진 무질서 상태, 즉 파편화된 불안정성입니다. 미국은 산업 정책을 통해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은 시장 요소를 도입하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안보를 명분으로 WTO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은 보조금 경쟁, 기술 탈취 방지, 무역 제한을 일삼는 정글과 같은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가혹합니다. 안보를 위해 미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과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디리스킹은 정치적으로는 안전할지 모르나 우리 기업들에게 생산 비용 상승과 시장 축소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경제와 안보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한국의 생존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둠루프를 깨뜨릴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프라사드 교수는 거대한 타협, 즉 그랜드 바겐을 대시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파격적인 권력 책임 교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IMF의 투표권을 돈을 많이 낸 나라가 아니라 인구와 경제력을 반영해 재조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키워서 국제기구의 정당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IMF가 조건 없는 유동성 지원을 보장해야 국가들이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쌓느라 경제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법의 두 번째 축은 국내적인 노력과 국가 간의 새로운 경쟁 방식입니다. 우선 각국은 사회 안전망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강력한 안전망은 개방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정치적 비용입니다. 변화에서 소외된 패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투표를 통해 시스템 자체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중 양국은 모든 것을 죽이는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관리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나 팬데믹처럼 인류 공통의 위기 앞에선 협력하고, 기술 경쟁은 파국을 피하는 선에서 관리하는 영리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둠 루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곧 국제적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세계를 안정시키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질서로 향하는 이 거대한 나선을 끊어내는 힘은 시스템의 자동적인 복원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과감한 개혁 의지와 대타협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 경제의 구조적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는 파멸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의 둠 루프는 우리에게 무서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은 결국 모두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살펴본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단단한 통찰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 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